정부야. 정부는 여러분, 뭐 정부에 우리는 대통령이 정부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밑에 중간에 보면 이런 정부의 구성 나온다, 그지? 행정부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회의, 행정각부 이런 게 있어. 각부 있습니다. 뭐 여기서 거기서 행정각부라는 게 뭔가니까 뭐 외교부, 그지? 외교부, 뭐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이런 게 행정각부입니다. 그 다섯 번째 네 번째 행정각부 나오잖아, 그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뭘 좀 보느냐? 페이지 넘겨보시면 대통령 볼까요? 대통령이야. 일단 대통령은 두 가지 지위를 가지고 있어요. 국가 원수의 지위도 있고 국가 원수지위가 있습니다. 국가 원수란 것은 대한민국을 대표한다 이런 느낌입니다. 근데 니은의 행정부 수반 있죠. 행정부 수반이라는 말은 행정부의 그 우두머리다 이 말입니다. 우두머리. 대한민국을 대표하기도 하는 지위도 있고 또 뭡니까?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중에서 행정부의 수반의 지위도 가지고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대통령의 권한도 그러면 국가 원수의 권한과 행정부 수반의 권한이 좀 달라요. 국가 원수란 말은 이런 행정부 수반일 때는 입법부의 수반이 국회의장이고 법원의 수장이 대법원장입니다. 그럼 행정부의 수반은 대통령이니까 행정부 수반에서는 이 3자가 대법원장이나 국회의장이나 대통령이 동급인데 한편으로는 대통령 국가 원수로서의 한껏 높은 지위를 겸직하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지위가 따른 권한을 좀 나눠봐야 돼요. 자, 그래서 밑에 중간에 그 대통령의 권한 중에서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 보세요. 제일 아래쪽에 이거는 행정부의 우두머리로서 뭘 할 수 있느냐? 행정부를 지휘 감독한다. 공무원을 임면한다. 이런 것들이다, 그치? 이런 게 행정부의 우두머리로서 공무원을 뽑고 이때 공무원은 어떤 공무원이겠습니까? 국회 공무원일까요? 행정부 공무원일까요? 행정부 공무원이에요. 이런 국회 공무원은 대통령이 뽑는 게 아니야. 법원 공무원은 대통령이 뽑는 게 아니에요. 법원 공무원 누가 뽑습니까? 대법원장이 뽑고. 국회 공무원은 국회의장이 뽑는 거예요. 이때 공무원은 행정부 공무원입니다. 이런 우리 국업시 공무원들도 행정부, 여러분들은 행정부 공무원들이 하는 거고 국회 입법부 공무원은 별도로 뽑자는 거죠. 법원 공무원도 별도로 뽑아요. 그런 거지, 그지? 그러니까 나머지 권한들은 대부분 다 국가 원수입니다. 그래서 일단 하나만 보면은 국가 원수 제일 첫 번째 보세요.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할 권한 관련해서는 외국과 조약을 체결 비준한다. 다른 나라하고 조약을 체결하는 것 이런 거 다 국가를 대표하는 그런 입장이고 그래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볼까요? 헌법기관 구성권 네 번째 칸에 헌법기관 구성권 안에서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한다. 대법원장을 이러면 대법원장 아까 말 대법원장은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대통령은 법원의 수반으로서의 대법원장과 동급이에요. 동급인데 누가 누굴 임명한다 있을 수가 없잖아. 근데 그래서 이거는 뭡니까? 국가 원수로서 대통령은 대법원장을 임명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오케이, 그런 거 기억하시고요. 오케이, 됐습니다. 오른쪽에 대통령 특권 한번 볼까요, 여러분? 대통령은 내란 자 이게 불소추 특권입니다. 대통령 이게 불소추 특권이에요. 이거 대통령은 여러분 대통령은 소추하지 못한다. 재직도 중에 대통령으로서 지금 재직 중에는 소추라는 게 뭔가니까 기소를 못한다. 기소가 뭡니까? 검사가 대통령을 처벌해달라고 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하는가. 이게 기소권인데 대통령은 재직 도중에는 대통령을 기소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대통령 퇴직하고 나면은 기소합니다. 이게 불기소 특권입니다. 보세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가 제외하고는 아니라면은 재직 중입니다. 재직 중 체크. 재직 중 그리고 형사상 소추, 민사상 소추는 가능. 형사적으로는 형사상 소추는 안 된다. 이거는 가능합니다.
민사상 소추는 가능해요? 이거는 가능합니다. 이거는 가능하지만은 형사 소추가 안 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됐어요. 그 정도 일단 그 정도 꼭 반드시 암기상까지 했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굳이 지금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자, 넘겨서 국무총리와 국무회의도 여러분, 이것도 우리 교재는 지금 내가 장황하게 설명해놨는데 굳이 다 볼 거 없고요. 일단 국무총리 이름 우리가 앞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국무총리 제도가 대통령제에 있었다 없었다? 없어. 이건 예외적인 거다. 이게 이제 의원 내각 제도입니다. 또 오른쪽에 국무회의 제도도 대통령제 있다 없다? 없어. 이것도 뭐 어떤 제도라고? 의원 내각 제도. 일단 그 말만 되겠습니다. 됐어요. 넘깁니다. 행정각부 나오죠. 행정각부 말씀드렸다 그죠? 행정각부가 뭐라 했습니까? 행정각부가 그거 하기 전에 행정각부 하기 전에 오케이, 그거 하기 전에 여러분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국무회의 잠시 넘어갑니다. 국무회의가 여러분, 우리 국무회의가 뭔가니까 우리 가끔 TV 보면은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대통령이 회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게 대통령이 앉아 있습니다. 옆에 총리가 앉아 있어요 보통. 그래서 테이블이 쫙해서 테이블이 있고요. 이게 막 우리 눈에 익은 장관들이 앉아 있습니다. 이게 국무회의야. 국무회의입니다. 국무회의 요 구성원이 누군가니까 국무회의의 의장이 대통령입니다. 국무회의 의장이 누구라고? 대통령이야. 그럼 국무총리는 부의장입니다. 그럼 나머지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있죠? 그 장관들 있지? 요 장관들인데요. 요 장관들이 국무회의장에 입장하는 순간 신분이 뭐라 된다고? 국무위원이 되는 거야. 국무위원입니다. 국무위원과 여러분, 국무위원과 장관이 같은 말은 아니야. 근데 여러분, 자, 국무위원 중에는 여러분, 장관이, 대부분 다 장관이 국무위원인데, 장관이 아닌 국무위원도 있어요. 그래서 같은 말은 아닙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국무회의 구성 보세요. 박스다. 그래서 제2에, 제88조 봅니다. 국무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와, 그죠? 빼고, 15인 이상 30인 이하, 요건 일단 암기하면 해보세요.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오케이. 됐습니다. 넘깁니다. 자, 행정각부, 아까 말씀드렸다, 그죠? 다음에 감사원은 여러분, 감사원은 감사원의 그 권한 한번 볼까요? 권한. 아래쪽에 보면 여러분, 감사원의 권한은 제일 562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보면은 직무감찰권 보이죠? 직무감찰권. 박스입니다. 직무감찰권. 여러분, 거기에 행육정, 육적 이상해도 오타가 들어왔네. 행육정에 육자를 지우세요. 육적 이상이 들어야 돼. 행육정이 아니고 행육자 없애버려. 행정기관의 두 번째, 회계검사권 보세요. 이건 일단 암기사항입니다. 국가의 세입 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해가지고 대통령하고 차년도 국회에 보고한다. 감사원이 하는 일은 뭐라고? 결산을 검사해서 결산을 검사한답니다. 검사해가지고 어떻게 한다고? 대통령한테 보고하고 또 누구? 차년도 국회에 보고합니다. 그다음에 위에 이제 감사원의 지위를 여러분, 감사원의 지위가 감사원은 여러분 소속이 대통령 소속입니다. 대통령에 소속돼 있는데 기억해 보시면은 조직상으로서는 대통령 소속 기관입니다. 그런데 업무상으로는 독립적인 기관입니다. 대통령의 지시를 받지 않습니다. 직제적으로는 대통령 소속 기관이지만은 직무적으로는 엄격한 독립된 기관이라는 걸 기억하시고요. 아까 하는 일 직무감찰권, 회계감사권 봤다, 그죠? 그 정도 기억 한번 해보세요. 오케이, 여기까지 반드시 암기해야 돼. 나머지 것들은 지금 굳이 안 해도 관계없죠. 일단 요거 반드시 암기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법원은 넘어갑니다. 법원 관련해서는 요걸 꼭 암기해야 돼. 뭔가니까 564페이지 보시면 여러분, 법원의 구성하고 임명한 볼까요? 그 밑에 중간에 여러분, 법원의 2번에 법원의 구성에서
1번에 그 101조 보이죠? 101조. 자, 101조 읽어보겠습니다. 101조 제2항을 읽어보겠습니다.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어떤 법원요? 각급 법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오케이. 요 각급 법원이 뭔지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각급 법원이야. 밑에 104조 보겠습니다. 중요합니다. 104조. 자, 1항. 대법원장은 누가 임명한다고요?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대통령이 그냥 임명하는 게 어떻게 한다고? 국회의 동의를 얻었어. 꼭 기억해야 돼.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두 번째 2항입니다. 대법관도 그죠? 대법관이다. 대법원장 말고 또 대법관도 있거든. 대법관은 누가 임명하느냐? 대통령이 임명해요. 근데 임명할 때 그냥 임명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돼요. 꼭 기억합니다. 그러면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돼요. 오케이. 그러면 대법원장도 아니고 대법관도 아닌 일반 법관은 누가 임명하는데? 대법원장이 임명합니다. 여기 한번 시험이 나왔어요. 일반 법관은 누가 임명한다고? 대법원장이. 일반 법관은 누가 임명한다고? 대법원장이. 사망이 나오죠.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 회의 동의를 얻어서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오케이. 기억합니다. 그거까지. 자, 됐고요. 오른쪽에 임기는 여러분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6년입니다. 6년입니다. 6년까지 한번 기억해 보시고요. 오케이. 자, 그 정도 볼까요? 넘기겠습니다. 자, 우리는 뭐를 넘어가느냐? 566페이지 재판의 원칙으로 한 거 보겠습니다. 재판의 원칙과 종류 나오죠. 자,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부분이 좀 있으니까 조금 천천히 할게요. 일단 재판은 여러분 아까 국회 회의도 공개하라 그랬죠, 그렇지? 마찬가지로 재판도 공개해야 됩니다. 자, 근데 이건 좀 시험에 나오는 부분인데 좀 조심해야 돼요. 재판은 여러분 심리랑 판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심리는 죄가 있는지 없는지 막 따지는 게 심리고, 그래서 죄가 있다 없다 결론이 판결입니다. 재판은 공개해야 되는데 원칙적으로 판결은 무조건 이거는 무조건 공개야. 판결은 무조건 공개인데 심리는 예외적으로 비공개도 가능합니다. 이걸 기억해야 돼. 보세요. 109조 읽어보겠습니다.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뭐 국가안전보장 등등등 끝에, 그래서 두 번째 끝에 뭐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비공개가 가능하다. 이럴 수 있겠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보세요. 이게 우리 재판은 공정해야 되잖아. 근데 공정해야 되는데 이 재판 결과가 공정한지 공정하지 않은지를 애당초에는 재판 결과를 재판 결과를 여러분 말을 안 하면 우리가 저게 공정한지 안 공정한지 우리가 알 방법이 없잖아. 그래서 뭐라고? 결과, 판결은 반드시 공개해야 되거든. 그런데 여러분 심리가 뭔가니까 아까 말했듯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 막 따지는 절차가 심리적, 뭐 증거도 조사하고 이런 게 심리 과정인데, 이거는 원칙은 공개해야 되지만은 예외적으로 비공개도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게 뭐냐, 뭐 간첩 사건이야. 간첩 사건입니다. 그럼 대한민국의 국가 기밀이 지금 누설됐는지가 문제가 돼요. 그러면 뭐야? 일단 대한민국 국가 기밀이라는 게 지금 있는지 없는지, A가 대한민국 국가 기밀인지 아닌지, 이게 누설된 우리의 심리의 과정은 1번 A라는 게 과연 있었는지 없었는지, 두 번째 이게 국가 기밀인지 아닌지, 두 번째 누설됐는지 아닌지, 이걸 따져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이게 만약 국가 기밀이라고 그러면 어떡할까? 국가 기밀이라고 그러면 이 국가 기밀이라는 것을 이 재판을 통해서 막 공개하는 꼴이 됐잖아. 그래서 안 돼, 그러면.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한다고? 예외적으로 비공개하고, 결론적으로는 오케이. 그 재판에 이게 국가 기밀의 누설이 있다라는 거다. 그래서 간첩죄 유죄, 이거는 판결은 공개해야 돼요. 이런 것들. 요거는 비공개 가능하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는 반드시 공개하라. 요건 잘 나옵니다.
다만 여러분 계속 읽어보면은 소년보호 사건은 나중에 이게 소년보호 사건 나중에 별도로 공부합니다. 소년보호 사건은 예외적으로 이거는 비공개 원칙입니다. 일단 체크만 해놔. 증거재판조 이러면 재판할 때 심정으로 재판하면 안 되겠다, 그죠? 너 얼굴 보니까 너는 범죄상이네, 너 유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당연히 우리가 재판은 증거를 가지고 재판해야 돼. 일사부재리, 이게 뭡니까? 일사부재의는 아까 의회에서 나왔고, 일사부재리는 재판입니다. 우리 아까 의회에서 뭘 봤습니까? 국회 원칙에서 일사부재의 봤다, 그지? 그거는 의회고, 지금은 일사부재리는 재판이야. 일사부재리가 뭡니까? 어떤 특정 행위로 처벌받은 자는 그 행위를 이유로 다시 처벌하면 안 돼요. 똑같은, 물론 범죄를 새로 저지르면 처벌할 수 있지만은 이제 이미 그 죄에 대해서는 그 행위에 대해서 내가 처벌을 받았어. 근데 나중에 또 그걸 처벌하지 못해. 일사부재리. 그러네. 확정 판결이 내려진 사건에 대해서는 2번 이상 재판하지 않는다. 오케이, 됐고요. 자, 오른쪽에 법원의 구성 한번 볼까요? 아까 법원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고? 대법원과 각급법원들이. 그래서 오른쪽에 560페이지 보시면은 제일 위에 뭐가 있습니까? 대법원 보이고, 두 번째 뭐? 각급법원 보이죠. 오케이. 각급법원에 뭐가 있습니까? 고등법원과 지방법원이 있더라. 지방법원 안에는 뭐가 있는 거 하니까 합의부와 단독부가 있다. 일단 체크해놔. 합의부와 단독부가 있다. 지방법원 안에는 지금 각급법원 안에 지방법원 안에는 뭐가 있다? 합의부와 단독부가 있다. 그럼 그게 뭔데? 지금부터 말하겠습니다. 밑에 신급부터 이야기하면서 말할게요. 자, 우리가 지방법원에 놀러 가보면은, 법원에 놀러 가보면 여러분, 네, 누차 말하지만은, 인생이 되게 무료하고자 내가 삶의 의욕이 없고 그러면은 법원에 놀러 가 봐요. 그러면은, 그것은 살인사건 같은데 재판 구경 가봐. 진짜 삶의 의욕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진짜 아주 막 치열한 그 삶을 느낄 수가 있어. 굉장히 그 살벌합니다. 가보면은. 막 어떤 사람 있잖아. 막 판사가 있잖아. 사형 선고 내리면 그래서 막 기절해버려. 피고인 있잖아. 막 떨고 있다, 그지? 판사가 그래서 사형을 선고합니다. 그러면 너무 기절해버려. 쓰러집니다. 얼굴이 하얘지면서 쓰러집니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사형 선고를 잘 안 하지만 가끔 합니다만, 아니면 무기징역 하면 진짜 종류가 2가지야. 그러니까 극형에 처해지면 종류가 반응이 2가지입니다. 하나는 있잖아, 기사라든지 아니면 그래서 막 지랄 발각하는 이런 말하면 안 돼. 발각하는 거예요. 끈지가 막 격리가 와가지고 잡아가고 막 이런 경우, 아니면 기사라. 여러분 인생이 무료해지면은 근데 가봐. 근데 홍대 앞에 놀러 가지 말고 근데 가서 삶을 한번 느껴봐요. 그것도 괜찮아요. 자, 뭐 하다가 말했지? 오케이, 자, 그래서 봅니다. 자, 우리 여러분 재판은 원칙적으로 한 번 하는 게 아니다, 그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몇 번 합니까? 3번 해. 그래서 우리는 3심제라 그러잖아요, 그죠? 1심, 2심, 3심 이렇게 하죠, 그죠? 이렇게 합니다. 1심 법원을, 그래서 1심 법원의 결론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면은 이걸 우리가 항소라 그러죠. 그죠? 2심 판결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면 이걸 우리가 상고라 그럽니다. 상고. 그 합해서 우리가 상소제도라 그러죠. 상소제도입니다. 이 상소제도 안에는 뭐가 있다고? 항소랑 상고가 있어요. 항소는 1심 판결에 불복할 때, 상고는 2심 판결에 대해서 내가 불복할 때 하는 게 상고입니다. 이게 상소제도입니다. 그럼 여러분, 1심 판결은 누가 하느냐? 지방법원 안에 가면은, 그 지방법원에 놀러 가보면은 법정이 2가지 형태가 있다 그랬습니다. 요 법정에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있는데요. 여기 들어가니까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판사가 한 사람 앉아서 재판하고 있어요. 여기 들어갔더니 판사가 3사람 앉아서 하고 있어요. 요거를 혼자 한다, 단독이라 그러고, 이거를 합의라 그럽니다. 합의부라 그래요. 그러니까 왜 단독부랑 합의부가 나눠졌을까? 사건 중에는 복잡한 사건이 있고 좀 간단한 사건이 있다는 거지. 복잡한 사건은 어떻게 한다고?
3명이 해라. 간단한 사건은 혼자라. 이게 단독 합의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건 자체가 좀 간단한 사건이야. 간단한 사건이기 때문에 첫 번째 재판을 지방법원 단독에서 했습니다. 단독해서 1심을. 1심 판결에 불멍이 있을 수 있지, 그지? 그러면은 항소합니다. 항소가 뭐 됐냐? 항소는 이 합의부. 이렇게 되나, 이렇게. 합의부입니다. 2심이 합의부야. 합의부에서 불만 있으면 상수심은 이 대법원입니다. 대법원. 이렇게 한다, 그죠? 대법원. 그런데 애당초 첫 번째 사건 자체가 이 사건 자체가 좀 복잡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애당초 사건을 합의부에서 시작합니다. 여기서 시작해. 그죠? 여기서 처음 번째 애당초 여기서 시작한다, 그지? 그러면 이 판결에 불복이 있었다 한다고? 고등법원이에요, 고등법원. 불만은 대법원. 이렇게 한다, 그죠? 오케이. 어렵지 않다, 그지? 그래서 1심 법원이 단독부면은 합의부, 2심은 합의부, 3심은 대법원. 1심 자체가 애당초 합의부면은 2심은 고등법원, 3심은 대법원. 항소, 상고. 어렵지 않죠, 그지? 순수만 기억하면 돼. 자,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은 일단 상수제도 한번 볼까요? 아래쪽에 상수제도. 항소상고시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는 2심 판결에 불복하여. 달리 말해 항소와 상고는 기본적으로 판결에 불복하는 겁니다. 판결. 그 판결이라는 단어가 보이지, 그지? 근데 밑에 항고, 재항고는 판결이 아니라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예요. 결정에. 이것도 용어 시험으로서 아주 가끔 등장할 수 있습니다. 판결에 불복하는 것은 뭐라고? 항소, 상고. 결정에 불복하는 것은 항고, 재항고. 이게 이제 용어가 비슷하니까 공부를 처음 할 때는 되게 헷갈려, 이거. 좀 외워야 돼요. 손바닥에 적어 다니면서. 그래서 외워야 돼요. 오케이. 됐습니다. 다음 밑에 위로 올라가서 신급제도 한번 볼까요? 자, 일단 3심제 보세요. 제일 첫 번째입니다. 합의부 사건일 때 어떻게 한다고?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시작해서 고등법원, 대법원. 두 번째 칸입니다. 지방법원 단독 판사가 시작하면은 지방법원 합의부, 그다음에 대법원. 그지? 그렇습니다. 소액 사건은 말해 금액이 적은 거니까 단독하고 똑같아요. 단독 판사, 합의부, 대법원. 행정재판은 여러분, 이것도 행정재판 헷갈리면 안 돼요. 행정재판은 행정법원 1심, 그다음에 고등법원, 대법원. 특허재판입니다. 2심제입니다. 이것도 특허재판 종종 잘 나와요. 특허재판은 몇 심제라고? 2심제예요. 이렇게 잘 나옵니다. 특허재판은 몇 심제? 2심제예요. 그 특허재판은 재판을 몇 번 한다고? 2번밖에 안 해. 이거 잘 나온다, 그지? 행정재판은 몇 심제라고? 3심제야. 특허재판은 몇 심제? 2심제다, 그지? 헷갈리면 안 돼요. 선거재판입니다. 자, 선거재판인데 이것도 잘로 꼭 기억해야 돼. 선거재판 여러분 아래쪽에 1심제 볼까요? 재판 한 번 하는 거. 자, 꼭 암기합니다. 대통령, 국회의원, 시도지사입니다. 대통령, 국회의원, 시도지사의 선거소송은 재판을 한 번밖에 안 합니다. 어디 있어요? 대법원. 그것도 기억해야 돼. 자, 누구? 대통령, 국회의원, 또 누구? 시도지사의 선거소송입니다. 는 어디서 한다고? 대법원에서 한 번 한다. 이거 무조건 암기해야 돼. 근데 그 말고 대통령, 시도지사, 국회의원 말고 기초의원 뭐 이런 게 있죠, 그죠? 이는 경우는 기초의원 이런 경우는 재판을 3번 합니다. 2번 합니다. 2번 한다, 그지? 2심제야. 고등법원, 대법원입니다. 일단 여러분은 뭘 기억하라고? 대통령, 국회의원, 시도지사 요 3가지 기억해. 대통령, 국회의원, 시도지사는 재판을 한 번 한다. 어디 있어요? 대법원에 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것들은 다 2심제입니다. 요거만 꼭 암기했어야 돼요. 오케이, 됐습니다. 여기 이제 반드시 암기해야 될 사항들이에요. 자, 그 뒤에 이제 그림이 나온다, 그지? 그림 봐봐요. 그림 보면은 그 지방 좌측부터 볼까?
지방법원 합의부니까 그 위에 뭡니까? 고등법원 넣고 그 위에 대법원 넣는다, 그지? 오른쪽에는 제일 밑에가 뭐라고? 지방법원 단독이니까 그 다음에 합의부 넣는다, 합의부, 그지? 이렇게 순서 기억하시고요. 오케이. 자, 지금 나머지 시간은 헌법재판소로 갑니다. 헌법재판소. 이 헌법재판소가 권한이 중요하기 때문에 나머지 시간은 요걸 헌법재판소가 조금 좀 정리해 갈게요. 헌법재판소로 어떤 재판을 하는 그 기관이냐? 이게. 우리가 이런 법의 단계를 우리가 나눠봤죠, 그죠? 이렇게 나눴다, 그지? 그림 다시 한번 볼까요? 헌법, 법률, 명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이 제일 높은 법이고 그 다음 법률이 법률이야. 근데 여러분 우리가 법률은 헌법을 위반하면 안 돼, 그죠? 왜냐 이게 제일 높은 법이기 때문에, 이게 제일 형님이기 때문에 동생이 형을 위반하면 안 된다, 그런 느낌.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뭔가니까 여러분, 헌법재판소는 요 법률이 헌법을 위반하는지를 항상 감시합니다. 이 동생이 형의 말을 잘 안 듣는지를 항상 따져본다니. 그래서 만약에 법률이 헌법을 위반하면은 그거를 없애는 역할을 주로 많이 합니다. 그게 이제 헌법재판소 주된 역할입니다. 또는 국가기관이 우리 헌법상 뭐가 보장되어 있습니까? 기본권이죠. 국민, 아까 우리 기본권 이야기했다, 그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면 이걸 무력화시키는 것도 바로 헌법재판소 역할이에요.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주된 역할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라고? 법률이 헌법을 위반한지를 항상 감시하면서 그런 사태가 보면은 무효시키는 것. 두 번째는 뭐라고? 국가기관이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면 그걸 없애버리는 거다. 이게 주된 역할입니다. 자,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69페이지 보세요. 일단은 구성 한번 볼까요? 111조입니다. 111조 그 헌법재판소는 총 9명 구성, 9인입니다. 9인. 헌법재판소는 총 9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게 이래 있습니다. 333이야. 세 사람은 대통령이 합니다. 세 사람은 국회에서 뽑아요. 세 사람은 대법원장이 임명합니다. 대법원장이 뽑습니다. 이거를 최종적으로 9명을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이제 세 사람씩 뽑아가지고 임명은 누가 하느냐? 최종 임명은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그리고 이 중에 장이죠, 장. 헌법재판소장은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얘는 국회의 동의사항입니다. 이걸 암기해야 돼. 헌법재판소는 총 9명이에요. 9명. 세 사람은 각각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지명하는데 이걸 해가지고 최종 임명은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그 헌법재판소장은 누가 임명한다고?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었어. 오케이. 이게 지금 그 밑에 있는 111조 2항, 3항, 4항이에요. 통으로 이 정도는 암기돼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헌법재판소의 권한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헌법률 심판권이에요. 아까 내가 얘기했죠. 법률이 위헌법률이야. 법률이 위헌법률이에요. 그죠? 법률이 헌법을 위배하면은 이거를 무효력화시키는, 이게 위헌법률 심판권이에요. 위헌이란 말이 뭡니까? 헌법을 위반하는 법률은 심판하겠다. 그 위헌법률 심판권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뭘 좀 보느냐?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요 법률이 위헌인지 여부를 따졌습니다. 따졌는데, 그래서 헌법을 따졌더니 요게 헌법이 위반됐다는 걸 알은 거야. 알았습니다. 그럼 이 법률의 효력이 어떻게 될까? 위헌으로 결정 났어요. 이 효력이 어떻게 될까? 이거는 법률은 사라지면 효력 상실이야. 이게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위헌법률이라고 결정을 내리는 순간 이 법률은 사라져버린다, 그지?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 거기 이제 570페이지 오시면은 위헌 결정의 효력 보세요. 일단 첫째 줄 한번 보겠습니다.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그 법률 조항은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그 달리 말하면 그 법률은 그 순간 법이 사라진다는 얘기야. 자, 그럼 요까지 보시고요. 요까지 보시고 뒤에 잠시만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뭘 보이느냐? 그 뒤에 573페이지 보면 그림이 항상 등장해요. 그림. 573페이지 그림이 있다, 그지? 요 그림을 유심히 한번 보세요. 자, 지금 이게 순서입니다, 순서. 순서를 잘 기억해야 돼, 여러분들이. 일단 권리구제형 헌법소원과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구분해놨다, 그죠? 이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제로 이제 사건이 이렇게 진행된다는 얘기지. 아까 이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될 때 헌법재판소가 이제 그걸 통제하는데요. 그게 어떤 규정에 그래 되는가를 한번 따져본다는 거죠. 자, 그림을 보겠습니다. 이게 실제 사건이에요. 자, 그 밑에 피고인 보이죠? 갑. 여기 밑에 갑 보죠? 갑이라는 사람이 있어. 갑이야. 이 사람의 신분이 피고인입니다. 이런 피고인은 누굽니까? 피고인은 검사에 의해서 법원에 기소가 된 자가 피고인입니다. 그래서 이 피고인이란 말은 뭡니까? 현재 피고인이란 말 자체가 의미하는 것은 현재 갑을 대상으로 재판이 벌어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옆에 봤더니 검사가 있죠. 검사가 기소를 했습니다. 1번 기소를 하니까 법원에다가 그래서 법원에 기소하니까 요 사람 이제 피고인이 됐겠죠. 기소해서 1번 그지? 번호를 붙이는데 번호를 잘 보세요. 재판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이게 이제 어떤 사건이냐? 간통죄입니다. 간통죄. 갑이라는 자가 간통죄를 한 거야. 지금 우리나라는 현재 우리나라는 간통죄라는 죄가 없습니다. 간통죄라는 죄가 사라진 지가 몇 년 안 됐어요. 그 전까지는 우리나라는 간통죄라는 게 여러분 뭔가니까 결혼을 한 사람이 바람피는 게 간통죄예요. 이게 간통죄입니다. 이게 이제 옛날에는 뭐 하여튼 이게 이제 친고죄로서 무조건 처벌하는 게 아니라 배우자가 제 바람 피웠으니까 처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할 때만 처벌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배우자가 고소를 안 하면 처벌 안 됐다는 거죠. 어쨌든 간통죄라는 게 있었는데요. 갑이 간통을 했어요. 근데 요 사건이 여러분 적용되는 게 간통죄입니다. 간통죄인데 갑이라는 자가 지가 생각할 때는 있잖아. 이렇게 생각한 거야. 이 간통죄는 우리 헌법 위반이야. 이 간통죄는 배우자가 결혼한 사람이 바람피는 것 자체가 자기는 사랑을 했다 그지? 사랑을 했는데 국가가 처벌하네. 이거는 헌법 위반 이렇게 생각한 거야. 그 헌법이 어떤 위반이냐? 자, 그 우리 앞에서 공부했던 행복추구권입니다. 행복추구권이라는 기본권을 위반했다 이렇게 반 거야. 그래서 갑이 뭘 했느냐? 2번. 자, 요 표현이 중요합니다. 재청 신청이에요. 신청. 갑이 한 행위가 뭐라고? 신청이라는 행위예요. 그걸 암기해야 돼. 당사자인 갑이 한 행위가 뭐라고? 신청을 했다. 권한으로 따지면은 갑은 신청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용어. 우리 이거 제도는 여러분, 제도는 용어 싸움입니다. 용어. 신청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법원에서가 뭘 했다고 하니까 신청 좀 해주세요. 신청했다는 거 뭐? 헌법재판소에 제청해주세요라고 신청한 거야. 그게 갑은 이렇게 나는 간통죄 저게 이상해. 저거 헌법 위반이라. 그런데 위반인지 아닌지는 헌법재판소가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까 심판권이 있으니까 법원에도 그 권한이 없어요. 헌법재판소가 그 심판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법원에다가 제청 좀 해주세요라고 신청했다는 거죠. 용어를 기억하세요. 당사자가 가지는 것은 뭐라고? 신청권. 법원이 가지는 권한은 뭐? 제청권. 신청, 제청. 용어를 바꾸면 절대 안 돼. 신청, 제청. 그래서 이거 4번 뭐 했습니까? 심판한다고 심판. 심판권이다, 그죠? 심판권. 헌법재판소 심판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뭘 했다고? 위헌 결정이에요. 위헌 결정. 위헌. 실제 우리 위헌 내렸습니다. 그러고 들어간다고 이게 사라져.
그럼 어떻게 합니까? 법원에서는 재청하고 나서 기다려야 되겠다, 그죠? 재청하고 나서 재판 진행하면 안 되잖아. 왜? 이게 지금 위헌인지 합헌인지 모르기 때문에 법원은 그냥 재청해주고 딱 기다려야 돼. 딱 재판을 딱 정지하고 나서, 그지? 그 기다렸다가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위헌 그러니까, 그래? 그럼 사라졌네, 뭐? 무죄. 너 집에 가. 이러다, 그지? 이 사건은 그래야 되는 사건입니다. 자, 그게 결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은 뭘 알고? 순수와 표현들. 당사자가 하는 행위는 뭐? 신청. 법원이 하는 행위는 재청. 헌법재판소는 뭐? 심판. 그런데 여러분 이럴 수가 있죠, 그죠? 이럴 수가 있습니다. 뭔가니까 법원에서 이 재청을 안 받을 수가 있습니다. 법원이 당사자가 신청하면 반드시 법원이 재청해야 하는 의무는 없어요. 재청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렇게 기하랍니다. 기각. 신청을 무시했다는 이야기야. 이때 이를 뭐 하느냐? 피고인이 헌법재판소 직접 갑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헌법소원을 제기한다. 어떤 헌법소원이냐? 위헌 심사형 헌법소원이다. 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좀 심판해 주세요. 저희 소원을 좀 풀어주세요. 되겠지. 헌법소원. 위헌 심사해 주세요. 왜? 원래 이렇게 갔더니 재청해주면 좋은데 재청을 무시하니까 기각하니까 어떻게 한다고? 직접 찾아간다. 꼭 기억해야 돼.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을 기각했을 때 피고인이 법원에다가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을 제기합니까? 아니면은 헌법재판소 직접 갑니까? 헌법재판소 직접 간다. 꼭 기억해야 돼. 그래서 권리위로 헌법소원은 종류가 두 가지는 지금 하나 나왔어요. 권리구 헌법위헌심사형 나왔습니다. 또 하나가 뭐가 있느냐? 두 번째 그림입니다. 아래쪽 그림입니다. 서울시가 여러분 조례를 제정해서 서울시가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조례를 제정했어요. 어떤 조례가 하니까 자판기 철거조례. 담배 자판기를 없애라는 조례를 제정한 거야. 조례라는 게 그 지방의회가 제정하는 법이다, 그죠? 이 법이야. 그래서 그럼 당장 여러분 철거 조례를 제정하면은 업자 이 담배 자판기 업자는 어떻게 합니까? 빨리 그 담배 자판기를 처분해야 돼. 그럼 자기는 좀 굶어 죽게 생겼잖아, 그죠? 이때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 업자가 다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 서울시 의회가 담배 자판기 철거 조례를 제정한 것에 대해서 이 업자가 다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지금 이 사람은 지금 뭡니까? 굶어 죽게 생겼잖아. 이때 어떻게 한다고? 헌법재판소를 찾아가서 저희 소원을 좀 들어주세요. 헌법소원을 제기합니다. 뭡니까? 했더니 이렇게 하면 뭡니까? 제가 지금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권리 좀 구제해 주세요. 권리 구제요. 헌법소원. 요거만 기억하면 되겠죠? 헌법소원은 종류 두 가지야. 하나는 뭡니까? 이렇게 위헌법률 심판 신청했는데 법원이 기각했을 때 하는 위헌심사 해주세요라는 헌법소원. 또 하나는 뭡니까? 뭔가가 자기 국가 권력이 자기 기본권을 침해했을 때 권리를 좀 구제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는 헌법소원. 두 가지가 있다는 거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를.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해 구별해야 돼. 위헌법률 심판과 위헌심사형 헌법소원과 권리구제 헌법소원, 그죠? 오케이. 자, 그래서 여러분 간단하게 요 그림을 요게 이해했다면 간단하게 보고 정리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569페이지 다시 570페이지 가보면은 570페이지는 일어나도 그죠? 그게 위에 박스 보겠습니다. 제일 위에 박스 보겠습니다. 재청 보죠. 재청. 자, 법원의 직권 동그라미. 지금 재청들 차입니다. 570페이지 제일 위에. 570페이지 맞냐? 570페이지 제일 위에. 법원의 직권 이 말이야. 여기서는 여러분 이런 말 했죠. 당사자가 신청하면은 그걸 받아서 재청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게 없다 하더라도 법원에서 판단할 때는 문제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당사자가 가만히 있다 하더라도 직권 재청이 가능합니다. 자기의 권한에 기초해서 재청해 줄 수가 있다. 어떻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직권 또는 신청. 여러분 신청은 알기 때문에 뭐를 놓치지 말라고? 직권 재청이 가능하다. 놓치지 마세요. 됐습니다. 다음 다 했고요. 나중에 탄핵 심판 볼까요? 탄핵 심판. 우리는 탄핵 심판은 그 밑에 이제 제 65조 보이죠? 탄핵 심판권입니다.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장 등등등은 직무집행에 있어서 붉은 것이 볼까요?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합니다. 아까 여러분 탄핵소추 의결 절차가 공부했다 그지? 했어요? 했고요. 요 65조 여러분 65조 조문은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 이게 여러분 처음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걸 암기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없고 그냥 뭐예요? 아 뭔가 지금 복잡한 절차가 있구나를 한번 읽어보세요. 일단은 여러분 일단 이렇게 해야 돼. 헌법재판소의 권한이 크게 뭐가 있는가를 기억하세요. 크게 첫 번째는 뭡니까? 위헌법률 심판권 했다 그죠? 타이틀만 첫 번째는 위헌법률 심판권, 두 번째는 뭐? 탄핵 심판권, 세 번째는 오른쪽에 3번에 뭐? 위헌정당 해산 심판권. 이것 자체를 외워야 돼. 이거를 세부적인 내용은 여러분 나중에 공부하고요. 여러분 공부를 하다 보면 여러분 지금 내가 뭘 공부하는지 모르고 공부할 때가 있어. 일단은 뭐? 타이틀을 공부하라고. 타이틀을 위헌법률 심판권 하나, 두 번째는 뭐? 탄핵 심판권 둘, 세 번째는 뭐? 위헌정당 해산도 헌법재판소 할 수 있겠구나. 크게 그걸 외우라는 거지, 그지? 나머지 세부적인 것은 공부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돼. 다음 밑에 권한쟁의입니다. 권한쟁의. 국가기관끼리 여러분 싸울 수 있겠다, 그죠? 내 권한이다, 네 권한이다 막 싸운다, 그지? 그때 누가 한다고? 헌법재판소가 정해준다는 이야기야. 권한쟁의입니다. 다음에 넘겨봅니다. 헌법소원이야. 헌법소원. 헌법소원하고 종류가 두 가지 있어. 뭡니까 이게? 권리를 좀 구제해 주세요. 이게 뭐 어떤 거라고? 국가 뭔가 공권력이 나의 권리를 침해했다. 그때 내가 좀 살려달라 그죠? 권리 구제형 헌법소원. 또는 뭡니까? 재판이 벌어졌을 때 신청을 했는데 법원이 기각했네. 무시했다 그지? 그때 더 한다고? 직접 가는 거. 위헌 심사형 헌법소원.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1번 뭡니까? 권리 구제형 헌법소원이에요. 크게 보세요 여러분. 저희 권리를 좀 구제해 주세요.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첫 번째입니다. 거기에 박스의 첫 번째 칸에 요것만 일단 보겠습니다. 공권력의 행사. 여러분, 서울시가 조례를 제정한 이거는 공권력을 행사하는 거다. 그지? 공권력이죠.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뭔가 여러분 권력을 행사하면 우리가 보통 피해를 입어요. 근데 뭐 공권력의 불행사도 있다. 요게 중요해요. 요거 불행사. 공권력을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피해보는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다. 그지? 그게 이제 출제 포인트입니다. 공권력 행사는 당연히 뭐도 불행사로 인해서 우리가 기본권을 침해당했을 때. 그럼 뭐가 있는데 그런 거? 대표적으로 이겁니다. 불행사에 해당되는 게 입법 부작위가 뭡니까? 법을 안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공무원이 여러분 예산을 집행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법이 있어야 돼. 법. 근데 예산은 꽉 있는 데 있잖아. 법이 없어가지고 예산 집행 못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내가 지금 월급을 받아야 되는 데 있잖아. 월급을 받아야 되는데 나한테 줄 수 있는 월급은 예산이 책정돼 있어. 근데 그 월급을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안 만들어주고 있는 거야. 그걸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때 안 만들고 있으면 나 좀 못 받잖아. 그때 하는 게 뭐라고? 입법 부작위로 인해서 내가 기본권을 침해당했다. 그때 하는 그런 거다. 그죠? 입법 부작위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죠.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뿐만 아니라 불행사, 예컨대 입법 부작위로 인한 기본권 침해 대상된다. 단 뭐는 빼고요? 법원의 판결은 빼고. 그러니까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내가 기본권이 침해당했다. 그거는 삼심제도 안에서 해결해야 되지 헌법재판소 가져오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걸 기억하시고 그거는 우리 제도적인 문제니까 오케이 그 정도 보시고요. 오른쪽에 573페이지 위에 보이는 동그라미 2번에 뭐가 있습니까? 위헌
심사형 헌법소원 보자. 이거 그죠? 위헌 심사. 요걸 꼭 기억하세요. 분리구제형 헌법소원과 위헌 심사형 헌법소원이 다르다는 걸 기억해야 되고, 왜 어떤 경우에 위헌 심사형 헌법소원이 노는지 요 상황을 기억하라고. 신청했는데 뭐가 됐을 때 기각. 그러면 직접 가는 거다, 그지? 요게 위헌 심사형이야. 그것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그렇게 보시고 정족수까지만 보도록 할까요? 574페이지 오시면 여러분, 이것도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거야. 뭔가니까 이게 이제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심판할 때 심판관이 9명이잖아. 9명까지 여러분 어떻게 9명이니까 그러니까 토론을 붙여야 돼, 그지? 그래서 몇 사람이 찬성해 줘야 돼. 그게 중요합니다. 자, 보시면은 그 정족수는 4번에 기본적인 정족수가 뭐라고? 재판관 7인 이상 출석에 6인 이상 찬성해야 돼. 그게 기본입니다. 7인 이상 출석에다가 6인 이상 찬성을 해줘야 돼. 근데 마지막으로 뭡니까? 권한쟁의만은 과반수 찬성이야. 보통 원칙적으로 뭐라고? 6인 이상 찬성인데 권한쟁의만은 얼마 찬성이라고? 과반수. 그게 중요해. 그거 절대 놓치면 안 돼요. 다만 그 하기 전에, 넘어가기 전에, 책을 듣기 전에 확인해야 될 거. 마음이 급해가지고 나중에 책 막 덮으려 그러는데 책 듣기 전에 거기에 정족수 1번에 보세요. 첫 번째 칸에 법률의 어떤 결정요? 위헌 결정 중에 체크. 위헌 결정. 다음에 네 번째 칸에 헌법소원 어떤 결정? 인용 결정. 오케이. 이게 시험에 이렇게 나옵니다. 법률의 합헌 결정 아니야. 합헌 결정 아니야. 어떤 결정? 위헌 결정. 네 번째 칸에 헌법소원 인용 결정이죠. 이걸 기각 결정 기각 결정 아니야. 요것만 조심하면 돼.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는지 밑에 개념 확인 문제까지 풀고 끝내겠습니다. 자, 1번에 여러분 상원 2대다, 그지? 이때 위헌법률 심판 청구를 뭐 했다고? 신청했어요. 근데 법원에서 뭘 했습니까? 1번 지문에 법원이 갑의 신청을 기여하든 하더라도 갑은 이 조항에 대해서 위헌 여부를 다툴 수 있다 없다? 있다. 방법은 뭐라고요? 직접 가서 위헌 심사형 헌법소원을 제기하면 돼요. 1번 가능합니다. 2번에 갑의 신청이 없다 하더라도 아까 뭐 됐으면 원래는 신청이 있다면은 신청에 기초해서 제청에서 일반적인 절차지만은 신청이 없다 하더라도 뭐가 가능하다? 직권제청이 가능하다. 가능합니다. 3번에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 심판 청구가 없으면 헌법재판소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돼요? 요 제청이 청구가 있어야 돼. 이렇게 뭐까지.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나머지 거는 우리 크게 메인이 아니기 때문에 오케이. 수고하셨고요.